어쨌든 이제 시작을 해보자면은 이제 제 콩설탕의 팟캐스트가 드디어 두 번째 국면을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미리님이 하는 AD 사이드 모임에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외부 게스트를 모셨죠. 이제 미리님의 지인으로 알고 있는 젤리몬 코카님과 달고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이전에도 이제 어떤 걸 하지 하고 중구난방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음, 그 흐름을 이어가지고 역시나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저희도 팟캐스트의 재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흥성이라고 좀 지금 포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토픽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예전에 AI 생존 인사이트 2024년 가장 많이 시청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강연 100선을 보고 든 소감인데, 우선 우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강연이 대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이쪽으로 처음 이제 이걸 접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AI 네, 생존? 보여요. 네네네. 이제 여기서 2024년 소프트웨어와 AI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AI가 자동화가 일과 직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변화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근데 100개나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걸 여기서 다 풀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스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100 Most Watched Software of Engineering Talks of 2024가 있고, 또 사이트 내용으로 보면은 5개가 상위 관련이 있대요. 이 중에는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라지 LLM의 좀 현실적인 룩 이런 것도 있고, 하이프를 넘어가지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LLM 모델을 통한 AI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인데, 사실 그건 아니고 대신에 실제로 이게 잘 사용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2024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니까 전반적인 동향으로 보이고, 3번 오픈 텔레메트리띵, 이것이 무엇이냐, 마틴 플레이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덕DB, 아마 데이터를 압축해가지고 랩탑이랑 서버 등등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웹 개발의 다음 페이지는 무엇인가 등등해서 엔지니어링 커뮤니티의 주요 관심사를 반영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역시나 그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형 언어 모델이랑 AI가 여전히 핫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AI 도구나 원격 근무, 오픈소스 생태계 등 변화에 대해 가지고 개발자 커리어 패스가 예전처럼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관리자로 간다든가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식으로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면 튕겨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오픈소스 및 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소스 데이터 및 관측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덕DB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가벼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랩탑 같은 그런 파워가 적은 데서도 쓸 수 있고 아예 서버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스케일러빌리티가 되는 그런 가벼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개발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HTML, CSS나 아니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작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런타임이라든가 브라우저 성능 최적화 등 그 개발자의 관심사들이 훨씬 더 이제 좀 다양해지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2024년,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영상이니까 올해는 2025년이죠. 개발자가 집중해야 될 핵심 역량은 우선 AI 활용 능력, 그 다음 데이터 기술 습득, 그리고 웹 개발의 진화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그렇듯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되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산업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분석하면은 AI랑 LLM은 이제 개발자의 필수 영역이라고 하죠. 왜냐면은 개발 워크플로우에 이거를 안 쓰게 되면은 생산성의 차이가 워낙 크게 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하이프랑 실제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AI가 개발도 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뭐 디자인도 다 해주는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 개발자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필요 없겠네?
아니 영상 편집자 아예 뭐 해고해 버리면 되지 그거 가지고 돈 아끼면 되잖아 라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정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AI를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뭐 혼자 해볼 수도 있겠지만 몸이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일을 해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개발 프로세스의 확장의 일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는 AI 코드 생성 도구를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코드 품질이 향상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코드 리뷰 같은 걸 AI한테 시키면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어디까지 잘하는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건 시니어 프로그래머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건 또 따로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AI 기반 검색과 문서화 등등 하면은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플렉시티를 쓰면서 구글을 아예 안 쓰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AI 윤리랑 보안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M의 허위 정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I한테 인터넷 데이터를 학습시키게 되면은 이제 극단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의견들을 자연스럽게 내는 AI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뭐 유명인 프라이버시 등등과 합쳐가지고 예전에 딥 페이크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사람 얼굴을 붙여가지고 뭐 엄한 영상이나 이런 걸 해서 뿌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정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업계 변화 및 커리어 전망. 이게 두 번째였죠. 요거는 이제 풀스택 개발자랑 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특화된 엔지니어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엔 데브옵스라는 건 개발자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배포를 같이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등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 받아서 개선하고 이게 또 사이클을 잘 돌릴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SI 개발, SI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을 얘기를 하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큰 은행에서 뭐 전산화 출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다가 맡기면 그거를 이제 SI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대신에 스타트업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 프로세스가 확산된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크게 워터폴 방식으로 이제 그 기능 명세서를 받아가지고 이 기능 추가하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제 피드백 받고 빠르게 임플레멘테이션, 그러니까 개발을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 오픈소스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개발자들이 다룬 데이터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요즘 신문만 봐도 그렇게 글자가 빽빽했는데 요즘 유튜브 보면은 거의 한 어디 보자. 인터넷에서 이제 한 1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이 뭐 수백 수천 수만 시간 정도 되는 거를 생각하면은 아마 텍스트 데이터에서는 더 할 것 같습니다. 실무에서 개발자들이 고민한 거는 경향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뭐 이제 모니터링하고 트레이싱을 하는 걸 가지고 좀 더 최적화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엔지니어링하고 마지막으로 웹 개발의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개발 성능 최적화라든가 어셈블리,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변화, AI 기반 웹 개발 도구 중에 이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얘기지만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은 핵심 역량이 AI와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거, 아키텍처의 변화를 이해하는 거, 데이터 모니터링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웹 개발의 미래랑 파악해가지고 뭐 생산성을 향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끝나고 일반인을 위한 답변 같은 경우에 보면은 AI는 단순 자동화가 아니고 지적 노동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정보 과제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걸 했었는데, 글쎄요 2년 지난 지금 그 일을 하라고 하면은 우선 그 저희가 그거죠, 개발 정의서하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미리 AI에 먹여 놓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AI한테 이런 걸로 해가 억지로 좀 글을 써줘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는 글을 만들어낸 다음에 아마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할지 세부 기능을 정의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들이 되게 쉬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챗GPT 같은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니까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말 작성, 일정 관리, 번역, 요약 등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업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략적 사고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 AI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한테 다 맡겨두고 델리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AI가 할 수 없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말인즉슨 옛날엔 육각형 인재가 있고 뭐 한쪽에 특출난 인재가 있으면은 한쪽에 특출난 인재는 다른 걸 못하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야 된다가 됐는데, 지금은 한쪽에 특출나고 다른 걸 잘 못하더라도 AI한테 이제 어느 정도 맡겨놓으면 좀 답을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되긴 하겠죠. 엔지니어링 업계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개발자로 최소한의 데이터 리터러시가 필요한 게 있고, 그리고 모든 직군에서 기술 이해도가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무료 AI 코스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할 수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앞서 나갈 수 있겠죠. 왜냐면은 AI가 난리가 났다, 이게 좋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이 AI를 활용하기보다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체중 변화 같은 AI라든가, 안 그러면은 AI로 뭐 그런 게 있겠죠. 저 음식물 사진 찍으면 내가 뭐 먹었는지 기록해주고 칼로리가 얼마인지 나오고. 근데 그거가 우리가 쓸 때는 편한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어디에 써서 내 삶을 변화를 시키거나 개선을 하겠다 이러면 조금 더 많은 관찰이랑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해짐. AI가 논리적인 작업을 대신한다면은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갖춰야 함. 같은 AI를 가지고 이제 뭐 같은 생산성을 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소프트 스킬이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뭐 인사력, 안 그러면 사람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능력 등등이 될 거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조용하고 일만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사가 이제 AI를 쓰게 됐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일을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잘하는데 할애를 한다면 훨씬 확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픈소스 기술에서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들이 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수집하고 활용하는 능력 자체가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선 이제 실생활 적용 방법에서 뭐 내 데이터가 어디서 수집되고 있는지, 이제 쿠키 같은 거라든가, 안 그러면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제 휴대폰이 있는 옆에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에사비를 10번 외친다라고 하면은 한 몇 시간 뒤에 페북이나 다른 SNS에 보면은 구글 광고에서 애플 사이다 비네거를 팔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근데 실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은 인스타나 유튜브에 네. 관련 내용들이 뜨긴 합니다. 그죠. 이게 다들 알게 모르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무섭죠. 그리고 웹개발의 변화 일반인의 인사이트는 요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비개발자가 노드.js, 리액트가 뭔지, 안 그럼 뭐 이제 또 그렇죠. 그냥 UX가 좋아지고 있고 생산성 도구가 증가하고 웹사이트 제작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니까 요즘 이제 옛날에는 윅스 같은 그런 홈페이지에서 템플릿을 해가지고 내가 홈페이지 쉽게 만들 수 있다 정도에서 끝났다면, 지금은 사용자가 원하는 UI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를 AI가 알아서 만들어서 나오는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접속한 A 사이트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달고래님이 접속한 A 사이트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AI는 적이 아니라 도구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하고 팀이다. 라는 세 가지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어떻게 대비하냐, 이 변화 속에서 하면은 우선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일 중에서 프로세스 중에서 대체되는 게 어떤 건지 등등을 확인을 해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I는 자동화의 소비자가 될 것인가 활용자가 될 것인가 또 맞죠. 여기서도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업무에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평소에 그냥 원래 생각해서 썼던 것들을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된다. 그럼 그걸 써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AD 사이즈에서도 하는 거고,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최근에 이제 노션 AI라든가 안 그러면은 메이크 등등 노코드 디바이스랑 그리고 AI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유튜브를 5개 정도 보면서 원래는 이제 그 어떤 건지 파악을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상위 유튜브 5개, 해당 주제에 대한 상위 유튜브 5개를 검색해가지고 요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노션이라든가 아니면 엑셀 등등에 정리를 해줘라고 하면 이제 AI가 자동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유튜브로 그런 거를 직접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소프트웨어 앤 데이터 리터러시, 이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 기본적인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은 제일 간단하게 얘기해서 챗 GPT한테 물어보는 질문들의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이 차이가 있으니까 결과 퀄리티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외로워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적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어느 나이에 몇 살이고 지금 주변에 이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 개는 답변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걸 이해하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들이 검색 기술 같은 거는 이미 다 그 맥스를 찍어 놓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업 커리어 전략에 대해서는 이제 또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자. 이것도 AI 자동화로 인해 사라진 직업, 성장 직업 파악하는 거, 스킬셋이 지금 5년 뒤에도 유효할지 점검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기술 친화적인 커리어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가 되고, 안 그러면 아예 AI로 대체되지 않을 육체 노동이라든가 이쪽 서비스직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전략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이제 그렇죠. 옛날에는 하나 배우게 되면 평생 써먹는 뭐 그런 직업들이 대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투잡, 쓰리잡 등등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젊을 때 벌어둘 수 있어요. 최대한 벌어둔다든가. 그리고 벌어두고 나서 이제 돈을 벌게 하는 투자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월급 열심히 모으고 적금해서 부동산을 사고 불려가지고 점점 더 외곽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옵니다. 라는 전략이 성립을 했다면은 지금은 그렇게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한 번에 확 버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럼 또 이제 기술이나 트렌드 따라가지고 어제 배웠던 기술이 오늘 갑자기 막 싹 사라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션이 생기고 나서 이제 에버노트를 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옵시디언이 나오고 뭐 롬 리서치라든가 딴 거를 쓰는 경우가 또 이제 달라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나는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다 알듯이 도태되는 게 휩쓸리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되고 실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등등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을 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랬냐 우선 공부를 하고 이거를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걸 다 읽으면서 이제 미션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내가 생각한 점 한 줄이라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봤습니다. 인사이트 남기기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질문이 3개가 나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젤리 먹는 코카님 보내주셨네요. 이거 또 오늘 게스트인데 그죠? 앞으로 AI란 일자리를 뺏는가가 무언가가 아닌 앞으로의 모든 직종에 필요한 교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됨. 하지만 너무 넓은 영역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서부터 혹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함. 우선 간단하게 드릴 예의가 있다면은 이제 나에게 가까운 곳부터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마침 여기 젤리 먹는 코카님 여기 계시니까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관심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코카님? 잠시만요, 됐다. 지금. 네네네, 됐어요. 저는 사실 그냥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고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AI가 왜 개인 비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평범한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남들이 쓸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평범한 주부한테 갑자기 엄청 유능한 개인 비서 100명을 데려다 준다고 해도 네.
갑자기 무슨 나한테 비서야 하면서 잘 못 쓰는 것 같은, 그냥 다 돌려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GPT를, 원래 남편 거를 그냥 조금씩 쓰다가 결제를 해서 네. 어제 써봤어요. 근데, 그, 뭐랄까, 뭘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야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네. 애기 관련해서 집에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4주차 단위로 짜달라고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미술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짜니까, 어, 새벽까지도 논의하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커리큘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렇죠. 또 저는 정리 같은 걸 또 잘 못하는데 그냥 한 번에 그 커리큘럼을 쫙 짜주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건, 음악도 한번 짜봐야지 했는데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전에 미술만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어디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곡을 해주는 AI가 많아요. 요즘에 수노.ai라든가. 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이런 분위기로 작곡해줘 하는 거 하고 뭐 이런 장르에 해가지고 첫 번째 인트로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되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도가 되게 많이 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AI가 또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대체 영역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지식이 있어야지 얘랑 의견을 나누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어저께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알아야지 시켜먹죠. 그러니까. 그쵸? 네. 모르게 되면 그냥 해줘 했는데 AI가 질문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하면 뭐 AI가 뭐 이딴 식이야 하고 일단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학습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는 거 음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문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도 AI가 참 좋은 툴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쓸래? 라고 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막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도메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야는 이제 질문의 수준이 이미 높죠. 음.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그 패션 같은 걸 얘기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 S가 뭐니? 안 그러면 FNW가 대체 뭘까? 이런 거부터 물어보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런데 뭐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를 물어볼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제가 그나마 잘 아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하면 그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이제 제가 이미 높게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A에 대해 가지고 이제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도메인 A에 대해 가지고 갖고 있는 질문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제 B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이만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A에서 할 법한 질문들에서 우리가 그 유형을 잘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이제 B를 활용할 때 이제 메타적인 인지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럼 질문은 A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술로 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어떤 현대 미술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런 뭐 학풍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비해서는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 네, 네, 잠깐 첨언을 조금 하자면은, 예, 옛날에는 뭐 챗GPT에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개인 맞춤 설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그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챗 GPT가 저에게 새로운 질문을, 그러니까 발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3개 하도록 해놨어요. Q1, Q2, Q3에서. 그러면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이 친구가 질문을 해주니까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는 분야는 내가 질문의 수준이겠지만 이제 모르는 분야의 질문의 수준이 낮으니까 그 네, 질문의 수준 또한 이 챗GPT를 통해서 늘릴 수 있게 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한마디 네, 첨언해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달고리님이 말씀해주신 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네, 정답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 질문을 잘 하고 싶으면 GPT한테 어떻게 질문을 하면 되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기초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해달라고, 아니, 질문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보통 한 10개 정도 추천해달라고 하면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나와요. 그걸 시작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스타팅 입니다.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천 질문이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메타인지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 초반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그냥 저기 AI한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물어보는 그런 느낌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느낀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 저기 퀘스천에 제가 적은 것처럼 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말은 즉슨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생각이구나라고 어저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시작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네. 우선 시작부터 하자. 왜냐하면 챗GPT는 그렇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 되게 좀 인지를 잘 못하는 부분이긴 한데 챗GPT는 우리가 헛소리를 몇 번씩 해도 절대로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법륜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AI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법륜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예 물론 된다고. 내비게이션 보면은 우리가 길 안내해 주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항상 돌아가도 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AI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이 AI와 자동화를 해서 개발도 하고 웹페이지 제작도 하고 작곡도 한데 이제 돈만 많이 드는 개발자들은 내보내고 일을 기획팀한테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본인들이 한 기획을 그대로 태울 수 있으니 좋아라도 사겠지. 나는 돈을 아끼고 라는 아주 사장님 마인드의 의견인데요. 이제 콩사탕님이란 분이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죠. 한 사람이 이런 느낌이 되겠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협업이 굳이 필요할까요? 우선 필요하죠. 아까 전에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거, 그 메인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는 네, 더닝크루거 이펙트를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더닝크루거 이펙트가 알다시피 이제 여기가 그거 되죠, 자신감. 여기가 실제로 이제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간, 실력, 배움. 이제 정말 조금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에 책 한 권을 읽으면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죠. 진짜로 조금 하고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나는 그냥 파악했다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쉬워 보이는데, 조금 더 많이 배우게 됐으면 이제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게 되죠.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점점 더 아 이제 내가 이 정도는 안다고 얘기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멘탈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그 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찰이라든가 경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찰이나 경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는 느낌으로 다 시켜보면 사실 결과도 그냥 정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낼 법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쇼츠라든가 AI 가지고 유튜브 비디오 만들어서 나레이션도 하고 비디오 아이디어도 AI가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상에 쓸만한 그런 그림들도 AI가 내주고 나레이션도 AI가 대본 보고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서 AI를 겹쳤는데, 이렇게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이제 실제로 뭔가를 콘텐츠를 제작해 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이제 쇼츠로 돈 벌 수 있대라고 뛰어드는 거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고 아무거나 많이 만들다가 보니까 이제 괜찮은 걸 만들어 갈 수 있는 것까지 가게 꾸준히 하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한 이쯤에서 쇼츠에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그만해야지 하고 스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왜 기술 쪽에서도 보면은 네, 예,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게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이 엄청 잘하는 거라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아마도 그 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본인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AI로 하면 다 되던데, 내가 이제 음악 앨범을 냈어, 그거 AI로 다 하던데, 내 친구 누구는 옆에 회사 누구는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돈도 많이 벌던데 이러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AI가 있으므로 우리가 다른 분야들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떤 것들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바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AI보다 내가 잘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네요.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사람 분 첨언하시거나 읽고 있나요? 그 아무래도 제가 직업 자체가 네, 저는 현직 교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그 한 사람이 다른 거 모두 할 수 있게 됐는데 협업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알면은 막 너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닌 이상 협업의 필요가 없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육각형 인재가 이제 작은 육각형을 그리면 이게 중간 육각형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큰 한쪽 분야에 찌르듯이 나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네. 아무래도 이제 AI 쪽은 지금 여기 뭐 AI 사이트 있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조금 다양한 분야를 좀 많이 찍먹해 본 사람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하긴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회사 같은 데서도 기본적으로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체험해보고 나중에 임원이 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꽤나 빠르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수, AI를 활용하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진짜 AI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얕고 넓게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AI를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제일 높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뾰족한 게 무조건 있으면 좋지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1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얇고 넓게 모든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더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1인 사업을 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랬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세일즈를 예로 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콜드 콜링하고 콜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항상 쌓이는 스팸 메일이나 이런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러면 맨날 이제 그 가끔씩 찾아오는 인터넷 가입 권유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전화번호라도 올린다는 느낌에서 이게 콜드콜, 콜드 메일이 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콜드 메일의 경우에는 정말 쉽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자동화하기 되게 쉽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실제로 세일즈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 가지고는 광고도 자동화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 실제로 사람이 만나가지고 구매 관계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구매 결정권자라고 하죠. 한테 가서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세일즈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런 건 아직 사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매출이 최대한 많이 일어나려게 하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뭐 있어야 되는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안 그러면 최소한 직원이라든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네, 요거는 요새는 네. 1인 사업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퇴사하시면 1인 사업으로 많이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보면 보통 온라인으로 하고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시긴 해요. 네. 그러면서 자동화도 지금 뭐 하고 싶다고 해서 순식간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바로 어떤 직원을 고용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자본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AI로 채울 수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당장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판매를 할 때 대면에서 세일즈를 하는 거, 이 부분은 특히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고, 시간 들이는 것 대비 가성비가 좀 안 나온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대비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1인 스케일에서는 AI를 활용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스케줄링 하는데 옛날에 1시간 정도 썼다면 요즘은 그냥 이제 남는 자리에 이거 해가지고 남는 자리에 이 사람이 미팅할 거 잡고 그거 가능한지 메일까지 자동으로 보내주고 하면 자동으로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툴을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혼자 유지할 수 있는 거래선까지는 AI로 최적화가 가능한데 이제 뭐 두 사람 이상이 나와야 된다, 스케일업이 돼야 된다, 관리 유지 인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솔루션들을 혼자 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네, 대신에 무조건 사람을 써야 하는 그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네, 훨씬 범위가 더 많이 많아졌죠, 맞아요. 넓어져서 네. 사람을 써야 하는 그 시간이 좀 뒤로 많이 미뤄졌죠?
그런 장점이 있고, 협업은 근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다방면에서 내가 다 잘하고 육각형 인간이라서 자동화를 다 해놓고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꼭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협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인연을 잘 이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주변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그 저도 주변에 1인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왜 저희가 보면은 CEO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1인 팀들끼리 뭐 협업 플랫폼이나 아니면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팀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네. 아니면 전문 세일즈, 네, 맞아요. 전문 어떤 거, 전문 뭐 그림 그리는 사람 고용을 아예 하시더라고요. 고용을 해서 요즘은 아예 플랫폼 자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되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프리랜서를 고용해 버리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음.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기존의 기업에서 이제 PM이 하던 일, 프로젝트 매니저가 따로 있던 일을 각 부서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플래너, 기획자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뮤지션, 뭐 예를 들어 스크mom이나 이런 걸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매니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뭐 노션이라든가 등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무래도 옛날만큼 전문가들과 소통이 어려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 전문가의 그 포트폴리오나 능력은 이제 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프로젝트 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1인 사업가들끼리 협업 개념으로 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요새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그 아까 말씀하신 메인 도메인을 가지고 AI를 활용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특출난 부분은 지키되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특출난 부분이 있고 근데 내가 AI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도메인 노울리지를 위해 가지고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주게 돼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걸 커버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쪽 이렇게 사람들 여러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를 씌워주면은 아주 훌륭한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탄생할 수도 있겠죠. 훌륭한 불가사리. 네. 스마일도 그려줄까요? 이제 그 달고래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는 게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이러면 사실 모든 과목을 혼자 가르쳐야 되는 것 같고 뭐 중고등학교라면 아무래도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약간 좀 다르게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혹시 AI를 활용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좀 낫게 하는 그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제가 이제 또 특성화 고등학교 선생님이라 네, 이제 수업을 하는 과목이 한 세네 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수준이 높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초장에 말씀하셨던 창의성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이제 저 전국적으로 개최하는 발명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 대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뭐 전문적인 뭐 설계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물리적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전문적인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네는 창의적인 내용,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만 가져와라. 네. 그다음 이거를 AI 집어넣고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제 학생들한테 AI를 사용법을 알려주고 네. 니네들이 한번 검증해봐라 하고 보내서 사실 작년에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그 아, 학생들이. 멋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 오히려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요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음. 오히려 창의성, 그다음에 아니면은 아예 컴퓨터나 AI가 범접할 수 없는 기술, 요런 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육체 노동부터 로봇이 발달하면은 AI가 그러니까 로봇이 발달하면 육체 노동은 다 사라질 것이다 하는데 로봇이 좀 개발이 좀 시원찮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직업들이 먼저 사라지고 있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이제 판사, AI 판사라든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냥 장거리 트럭 운전사라든가 이런 직업들이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법무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이트 칼라고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거 블루 칼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라서 네, 뭐 애들한테 기술을 알려주는 입장인데 네, 보면은 아직까지 사람을 쓰는 이유가 어,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힘들어요. 로봇도 그렇죠. 그렇고 AI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한 400만 원짜리 한 달에 400만 원짜리 일을 하면 로봇으로 하려면은 그 일을 2년 3년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네, 2년 3년 동안 로봇의 발달이 너무 빨라서 2년 3년 뒤에 뭐 1억짜리 로봇을 샀으면은 1년 뒤에 그게 100만 원도 안 되는 가치가 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오히려 사람을 2, 3년 동안 한 달에 600씩 주고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현직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거나 하면은 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히려 옛날에는 조금 좀 그, 똑똑한 애들로 보내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들었으면은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은 애들을 보내주세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AI가 대체되는 부분은 이제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AI 툴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챗GPT나 아니면은 뭐 퍼블릭시티나 이런 기초적인 AI 툴을 사용하면은 거기서 사용하던 이제 전문적인 툴들 있잖아요. 네, 뭐 캐드 프로그램도 요즘 AI가 해주고 뭐 어도비도 AI가 해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내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지금의 AI가 못하는 거는 네, 돌발성하고 그 다음에 즉흥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뉴얼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AI가 증명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상상해서 옛날에는 이거 몽상만 하지 마라라는 느낌 상상으로 끝날 일이어도 요즘 AI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유즈 케이스를 갖고 이걸로 이제 실증을 해본다는 느낌으로 이제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하는 것 자체에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실 좀 민망한 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제가 네. 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괜찮죠. 여기서 같이 풀어가 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런 식으로 세션을 갖는 것만 해도 이제 인사이트들이 되게 올라가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레드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챗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미팅도 아니고 정말 이런 데에 대해서 주제 인사이트를 나누는 것만, 그리고 내 근황이 어떤지, 이 사람 근황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 또 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다 각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좀 이 일의 진전이 확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달고래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AI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과 앞으로의 직업 시장에 대한 변화, 기존 직장인들의 HRD 플러스 HRM. 질문이 3개가 됐어요. 자, 1번 사라질 직업.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우선은 여기 이거를 좀 들고 올게요. 하나, 둘, 오케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로봇이 있고 AI가 있어가지고 이제 육체적 노동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그러니까 다 대체를 하게 되면은 저희는 노가다를 안 지어도 됐었는데, 로봇 개발이 좀 시원찮죠 아직. 그래가지고 트레이터. 실제로 우리가 작업 로봇보다는 약간 이제 드론, 그다음 자율주행, 이쪽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제가 뭘 봤냐면은 이제 요기요 배달봇을 봤거든요.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다가 자동차가 볼 수 있게 깃발이 있고 아래쪽에 구동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괜히 발로 타지 말라고 이렇게 눈망울도 달아주고 모니터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에 바퀴. 모니터랑 발로 차지 마세요도 써 있더라고요. 네, 맞죠. 항상 우리가 이 눈사람 같은 경우에도 발로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볼 돌아다니게 되면은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사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이제 그 안에 눈사람 볼라드. 안에 볼라드 같은 거를 이렇게 대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발로 차고 악 하고 소리 들리면 그거 보고 이제 웃는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이런 것도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인간인데 인간이 아닌 비인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이제 배달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배달부가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시대의 직업이 사라지는데 하고 빡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그냥 뭐 대충 그리고 노는 걸 좋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가다가 이렇게 발로 차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직업들이 좀 이제 확실히 대체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공작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수공예로 했다 하면 운전원 같은 걸 썼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공산품하고 이제 차별을 해가지고 명품으로서 살아남는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죠, 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느낌의 제품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의 단가를 올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 우리 명장들이 월급을 챙겨준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고. 핸드크래프트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그 수제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차별화가 돼, 차별화. 근데 콩님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네, 차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크에 좀 약간 그림을 그리다 보니 좀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은 2010년대 초반에 술집들 중에 수작요리라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좀 주제에서 좀 떨어진다 보니까. 그래서 AI라든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제 차별화를 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내가 쓰는 직접 쓰는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3D 프린터네요. 네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항상 사람들이 지금도 되게 예전보다도 훨씬 많이 쓰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3D 프린터 초창기에는 이제 메이크 스페이스라 해가지고 뭐 지자체에서 이제 프린터 같은 거랑 다른 공작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든 만들어 쓰세요라는 느낌으로 했는데 아직은 저는 도입을 할 생각은 없지만 나중에는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 집에 옷걸이가 없네 한 두 개만 프린트해 오너라 같은 것이 돼서 직접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다이소라든가 이런 데서 1,000원이면 10개 주는데 뭐 하러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건 좀 가격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조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라서 네, 조금 약간 삼가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 3D 프린터가 이번에 공작 기계전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그 기계전 킨텍스에서 하는. 근데 네, 옛날에는 플라스틱만 됐다면 요즘은 카본 파이버, 네, 그 탄소 섬유도 요즘은 3D 프린터가 되고 네, 쇠, 알루미늄, 네, 티타늄 네. 이런 심지어 나무까지 요즘은 3D 프린터가 되는 시대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CNC로 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밀림, 그쵸, 깎는 느낌이었죠. 선반. 예, 요즘도 그걸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요즘 CNC도 가르치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네, 컴퓨터라서. 이거 이제 중간에 편집하면 되니까 이제 뭐 미리님 편집 잘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D 프린터로 할 수 있는 게 목재. 목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약간 MDF 같은 느낌이 되는 건가요? 아, 그것도 있고 목분이 들어간 플라스틱을 쓰기도 하고요. 음,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본드와 나무 가루를 이용해서 네, 저희 말씀하셨던 MDF처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온도와 그죠? 나무가루 하면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목재 쪽은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몰라서. 네네네. 미사일가 될 것 같고, 그다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다가 이제 치약 같은 걸 그려놓을게요. 그냥 이제 금속 파티클이 들어간 페이스트를 그러니까 프린팅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오븐이라든가 에 넣고 날려가지고 이제 금속 조형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네, 초기형 3D, 금속 3D 프린터가 그랬고, 네, 요즘은 아예 그 금속 분말을 뿌려서 레이저로 녹여서, 분말, 예, 일종의 용접하듯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되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피규어를 만든다든가 할 수가 피규어 만들기, 옷걸이 같은 거 만들기, 심지어 악기 같은 경우도 약간 간이로 프린팅할 수가 있는데 금속이면 이제 맞습니다. 부품들을 프린팅할 수 있으니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예, 항상 드는 네, 예. 말씀하십시오. 아예 그 소결 야금 방식인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쇠를 깎는 것보다 강도가 더 단단해요. 어, 그래서 옛날에는 쇠를 하나하나 깎으면 이제 버려야 될 부분이 생겼는데 네, 요새는 그 버려야 될 부분도 안 생기고 그리고 퀄리티가 40분의 1mm까지 올라가가지고 어, 정밀함까지 물론 이제 1000분의 1 공차까지는 어렵지만 40분의 1까지 돼서 많이 정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밀하게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40. 네, 이제 정신 차려보면 소멸 야금으로 제품을 끝내고 거기에 갑자기 바로 뒤에 파우더 코팅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면은 아 이거 프로토타입으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분체 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쵸, 네, 빈체도장. 그래서 분체 도장. 나중에 이제 달고래님이 아이디어가 난다면 이런 걸로 작업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비쌉니다. 한 대에 막 2억, 3억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든 제품을 3D 프린트를 할래? 대 이제 금형 플러스 양산 이거 자체가 비용이랑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쓴다면 이쪽이 맞는 거고 대규모로 한다면 이쪽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싸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찍어낼수록 싸지는 거니까. 대규모 네. 사업에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뭐 1인 정도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게 답이 나오는 거고 근데 또 좀 더 많이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제를 넘어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3D 프린터 가지고 제조업까지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훑어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례 직업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많이 다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식 노동 중에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가 된다. 기억력이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네. 기억력에 관한 노동은 대부분 대체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법무사, 변호사, 그 다음에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공작 기계랑 같이 해가지고 수술 기계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술 기계 하니까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드릴 만한 얘기가 제가 최근에 스마일 라식을 했는데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기계가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 라식 기계. 그래서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 옛날에는 뭐 이제 기계축을 본인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난치축을 잡아가지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뭐 업그레이드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자동으로 잡아가지고 알아서 세팅해 준다는 거 보고 정말 반복적인 기술에 대해서 이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게 되겠죠. 하지만은 뭐 응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경우 응급실 잠시만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응급 상황이네요. 네, 응급 상황이죠. 네, 응급실 등의 약간 즉흥적인 대처, 판단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AI가 좀 경직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람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되지 않는 것에는 판단, 중간적, 판단,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근데 사실 저런 질문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네, 저희가 뭐 순간적인 판단, 매뉴얼 밖에 뭐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이 쌓이고 사례가 쌓이고 하면은 언젠가는 또 저희보다 AI가 아무래도 컴퓨터가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그렇게 매뉴얼이 아예 방대 네, 그렇죠. 이제 말인즉슨 암묵지 네. 우리가 흔히 속보로 짬이라고 하죠. 짬, 닥셋. 자, 이 암묵지를 이제 우리가 명시지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요걸로 바꾸는 거는 되게 많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기술 배우는데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10년 동안 시다로 부려먹기만 하고 제대로 기술 가르쳐 주는 것도 없다. 하는데 그 사람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암묵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요거를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그게 되는 거죠. 업계 비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노하우네요. 네, 맞아요. 근데 글로 쓰여 있지 않은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뭐 이제 공장에 직원들이 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 한 사람만 이제 뭐 불량률이 특출나게 적다더라. 그러면은 경영진이 똑똑하면은 이 사람을 관찰을 하든 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실수율이 적은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프로세스에서 이거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더라 하면 요거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전산에 아닌 그런 그 기업 매뉴얼로 한다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AI가 사람을 따라잡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도 그만큼 사람들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AI라든가 안 그러면은 개량화된 지식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도 그거를 바탕으로 또 이제 새로운 레벨의 이제 암묵지들이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AI가 여기까지는 와도 이거를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거는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아까 전에 이제 저기 달고래님이 말씀하신 일종의 데이터가 끊임없이 새로 생성되고 쌓여간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네요.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의의 영역인 거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 AI는 놀 줄 모르니까. 놀 줄 모른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되게 옛날 게임 중에 테트리스가 있잖아요. 네, 테트리스. 테트리스를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이면 AI로 대체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고 나가지고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으니까 언제나 최적의 해를 낼 수 있다 생각하는데 테트리스도 한 작년인가 또 테트리스의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됐다 하더라고요. 이거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A 버튼이랑 B 버튼 있고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 해서 빠르게 내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요건 편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빠르게 누르게 되면 이거 스크롤링도 빠르게 되고 빠르게 이제 이 블럭들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게임을 플레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손가락으로 1초에 10번, 10번, 20번 누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없어 쉽지가 않은데 요거를 이제 거꾸로 두고 그러면은 이제 그 버튼이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 손가락을 여기 누른 다음에 다른 쪽 손으로 이걸 이제 타라랑 하고 다른 손가락 4개로 튕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에 보면 캐스터네츠가 그런 식으로 많이 네, 치는데 맞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걸 했던 거에 속도를 또 한 몇 배로 올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AI는 여기에 대해서는 피지컬한 거니까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고안하는 것 자체는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그 왜 스피드런 도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스피드런들 도전하시는 거 보면은 항상 AI보다 빠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렇죠. 버그나 글리치 같은 걸 사용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런 룰 방이 그렇죠. 그러니까 룰을
사람만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되게 반칙이 된다는 느낌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대체된 직업이랑 이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직업 시장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에는 좀 또 다 다뤄보죠. 그니까 2번 직업 시장. 항상 그렇든 우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팟캐스트로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질문들이 얘기를 벗어나잖아요. 원래 주제를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음 질문을 넘보는 때가 있어요. 그니까. 그냥 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자 직업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하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1인 사업가들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기기 이코노미에서 자, 이제 플랫폼이 있고 PM이라든가 2인 사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1번이 인맥 장사. 인맥도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부분이죠. 네, 뭐 과거에 얘기했던 술상무라던가 그죠. 이 수상분들은 항상 술을 마시면서 인맥을 만들어 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 부르면 돼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수상무가 있고, 아니면 뭐 이제 뭐 MD, 그리고 PD들. 뭔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할 때 내가 이 사람 알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이걸 대기할 수 있어 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도 그게 되겠죠. 어째 보면은 이제 플랫폼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청소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청소를 시켰는데 세 번째 한 이 김씨라는 청소부가 청소를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플랫폼 할 때 이 사람한테 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겠죠. 계속 그 사람한테 당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냥 혹시 지금 연락처 같은 거 비즈니스 연락처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하고 플랫폼을 제끼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개인 거래선을 플랫폼에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플랫폼은 계속 해가지고 그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줄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AI라든가 안 그러면 저기 플랫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I가 이제 수요자하고 공급을 우리 이런 게 필요하고 저런 게 필요해서 빠르게 매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고 남는 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인맥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그리고 사람 허브 예를 들어가지고 매칭이라고 하니까 그게 되겠네요. 뭐 결혼의 듀오라든가 이런 결혼 정보 업체들 있잖아요. 과연 뭐 결혼의 듀오 네, 아니 모두의 지인이라든가 1인 기업을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이런 경우에 이걸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인맥 장사 그리고 협업 같은 거 이제 그래서 플랫폼에도 AI도 대체 못하는 거는 인맥 장사하고 그 다음에 매치메이킹이 있겠네요.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조업을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제 우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관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R&D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줄지는 않을 뭐 이제 AI를 쓴다고는 하는데
요것도 연구를 보조하지 AI가 갑자기 연구원이 돼가지고 이제 교수나 PI라고 하죠. 이제 연구원들을 데리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제 옛날처럼 연구가 그러니까 이 교수랑 AI랑 그냥 둘이서만 연구를 해가지고 내는 것도 가능해졌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대학원생들을 연구 방법론을 알게 되면 AI를 통해 가지고 또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대된 일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 기계가 있고 생산 캐퍼시티가 있으니까 요거를 대량 생산할 때는 아직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매닝 인원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관리직의 느낌으로는 조금 AI가 빠지거나 AI가 조금 대체를 하거나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역시나 비상 시프트 같은 거라든가 갑자기 기계가 뭐 했을 때 뭐 매뉴얼 이외의 그런 걸 할 때는 그러니까 아직 제조업 쪽의 섹터에서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거나 이런 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 제조업 그 관련해서 단가가 고단가의 제품들은 AI나 로봇이 많이 대체를 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저단가인 그 제품들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사람이 훨씬 더 그 유리하더라고요. 저번에 전시회에 한번 가서 그분 강연을 듣는데, 네. 그 로봇이나 AI도 다 그렇지만 재료가 문제라고, 쇠는 쓰면은 상하지만 사람은 회복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세상에.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제조업도 고단가 그 로봇의 그 유효 수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유효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제품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속된 말로 뽕을 뽑을 수 있으면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되게 인사이트가 재밌어요,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상 수익이라는 게 있죠. 이걸 뭘로 나눴냐? 수명으로 나누죠, 수명. 이게 충분할 때 기계 도입을 고려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단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역시나 인도라든가 중국 등등 개발 도상국의 인력한테 맡기는 게 훨씬 싸게 먹힐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단순 노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길게 사라질 수도 있을 거. 그러니까 오히려 길게 그러니까 존속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하이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관리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는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운수. 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자율주행. 그 다음에 무인 택시나 버스. 몇 년 전에 택시를 탔는데 거기서 이제 그 택시 아저씨랑 자율주행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택시 회사에서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은 택시 기사님들 죄송한데 쫓을 것인가. 그래서 택시 기사님이 한 얘기가 아무래도 우리 밥그릇이 있는 얘기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낸 결론이 뭐냐면은 기사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돌발 상황이고, 두 번째가 사고 냈을 때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죠. 다가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있어야겠네요. 네. 아예 사라지지 않는.
왜냐면은 여기서 뭐 어떤 게 발생하냐. 자, 무인 택시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무인 택시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쳤을 때 그럼 책임을 누가 질래가 되는 거죠. 제조사 차량, 안 그러면 거기 자율주행 AI를 공급한 업체, 안 그러면 택시 회사 어느 쪽이 질 건데라는 느낌으로 가면 이게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서 테슬라 차량 기차에 깔렸을 때그 테슬라에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말인즉슨 예. 자동차 업체가 이제 보험까지 같이 비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뭐, 이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메리칸 재벌이 될 수 있다. 보험, 그래서 차량.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우리가 다 될게라고 보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차량하고 이게 현대 뭐 차량 보험하고 현대 차하고 같이 합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와중에서도 많은 직업들이 생기고 사라질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배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요기요보수로 좀 얘기를 대체를 할게요. 보니까. 근데 얘들은 계단을 못 오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 이러면 얘들은 답이 없어질 거예요. 그때 갑자기 사람 배달부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도로 접근 여기 있고 그 다음 아니면 이제 험지 아니면 겨보지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분다든가 해서 넘어진다든가 안 그러면은 여기 강남처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갑자기 홍수가 생겼다든가 이러면 얘들은 움직일 수 없는데 근데 이 배달보들은 사람 배달보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바퀴 달린 봇이나 드론이 처리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이 아닌 그런 극한 상황에서는 사람 배달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인건비는 이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이 사람 인건비는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생존자. 고부가 가치의 일이 되겠네요. 네. 약간 옛날에 영화 중에 그 트랜스포터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약간 어떤 특정한 화물을 사람이 아, 들고 그쵸, 가던데.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건 또 별개 얘기긴 한데 뭐 드론 같은 경우에 배달한 드론을 납치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위에 음식 먹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콩님, 네, 이제 슬슬 마무리 하실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한 시간 네. 거의 1시간 20분 더 들었구나. 그리고 너무 마지막으로 길어졌네요. 네, 뭐 기존 직장인들의 HRD, NHRM 얘기하셨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렇죠. 이게 사실상 관리자들이 생각할 네, 요건 이제 HRD 안 따라가면 얘기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마이크로 마이크로 티칭, 네 마이크로 러닝하고 러닝, 큐레이션 큐레이션. 요걸 AI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직업이나 이런 거를 직무 전환을 한다고 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을 AI가 알아가지고 이제 잘라가지고 일과 시간이라든가 일과 시간 외에 그러니까 커리큘럼들을 미니로 만들어서 뭐 유데미라든가 아니면 그런 러닝 플랫폼 제휴된 거에서 알아서 잘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점심시간 10분 동안 이거 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동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뭐라 해야지 그 미니 퀴즈나 시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학습을 좀 잘 도와주는 그런 자동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듀오링고급 학습 기획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형태는 메신저 형태.
아휴, 이게 마음이 급해지니까 글씨도 개판이 되는군요. 그리고 채용 구성평가 등등도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나마 빠르게 공정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있죠. 뭐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네, 있고 인맥. 비서가가 있으면 인맥이랑 난 얘가 싫고 라인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AI가 완벽하게 정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AI가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AI가 이런 거를 관리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인간지능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완전하게 AI로 바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기사처럼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써야 되네요. 아예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주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강연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젤리 먹는 코카님이랑 달고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하셨고, 가끔 미리님이 이제 난입하셔가지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말씀드려 주셔서 이제 저희가 거의 요즘 1시간 생각했어 40분 정도 생각했는데 1시간 반을 더 들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나온 질문들이 AI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라는 느낌이었는데 결국에 본인이 아는 분야, 친숙한 분야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질문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르는 분야로 들어가면 좋다. 그 와중에 메타인지도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시작부터 해봅시다. 용기 내서 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업의 얘기였죠. 이게 1인으로 혼자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협업이 필요한가? 왜냐면은 항상 그렇듯이 내가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AI를 쓰더라도 결국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AI도 잘 쓰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혼자서 하는 거에 램이 딸리니까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못하는 거를 팔아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육에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현화나 실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툴로서 이제 특별히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이랑 직업 시장에 대한 변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질 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기계를 또는 자동화된 AI를 들여와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기계 수명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 이득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그리고 저부가가치 상품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돌발성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직은 사람이 선호가 된다. 왜냐하면 이건 아웃소싱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그렇죠. 고부가가치 기계에 대해 가지고 하는 거,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그런 거를 세이브할 수 있는, 어째 보면은 프로세스 엔지니어나 안 그러면은 그런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3D 프린팅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직업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업가들 중에서도 협업되고, 인맥 장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AI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기계 운전 등등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했었죠. 이제 기계 도입을 하는 쪽이 나은 쪽이 있고, 아니면 그냥 외국에 사람을 쓰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게 나은 쪽이 있다 같은 거고, 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무인 택시, 버스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뭐 책임을 어느 쪽에 질 것이냐.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사고가 나면 테슬라가 지지만은 뭐 일반적인 택시 회사라든가 운수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거를 위해 가지고 기사가 필요한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은 차라리 보험사랑 딱 잡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배달 로봇이나 드론이 생기는 상황에서는 이제 드론에 갈 수 없는 위치에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트랜스포터처럼 되게 전문적인 직종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HRD, HRM, 그러니까 인사 관리나 이런, 아니면 이제 뭐 직무 전환 등등 교육할 때는 뭐 자동화된 그런 교육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AI를 툴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AI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AI가 놀 줄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그 지금 당장 AI가 따라오지 못할 영역은 충분히 있고, 여기를 충분히 파야 된다는 걸로 오늘 팟캐스트 메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